솔직히 여기 다 돈 많이 벌고 싶으셔서 사업 시작하셨죠?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최대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셔야 알거지가 안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작년부터 퍼포먼스 마케팅이 거의 이제 종말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비싸지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게 좀 유행이 바뀌고 있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소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저는 원래 IT 웹 개발자였어요. 한 10년 정도 개발을 했었는데 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홈페이지는 마케팅 수단이거든요. 기획도 하고 디자인도 조금 하고 개발까지 하다 보니까 마케팅 쪽에 조금 계속 발을 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개발이 너무 힘들고 맨날 밤새는 게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방금 전 강의하셨던 분과 함께 창업을 처음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케팅 지식, 비즈니스 브랜딩 지식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알고 있었던 대표님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연락을 주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컨설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비즈니스 쪽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브랜딩과 마케팅 대행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중다리 대표님께서 아이템 소싱 관련한 강의를 먼저 좀 진행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굳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제가 항상 계속 말할 한 문장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프로그램 UTT가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할 겁니다. 우리는 고객 중심 사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아 정체성을 좀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앞에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리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SEO를 할 때 가장 앞에 있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지속 가능한 온라인 비즈니스. 우리는 이거를 하려고 지금 여기 모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장에 목마르신 분들이라서 아마 그런 책이나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9회 추월 차선이니 뭐니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한 2, 3년 전까지도 엄청 팽배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 저는 그냥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요. 돈 물론 많이 벌면 좋겠죠. 솔직히 여기 다 돈 많이 벌고 싶으셔서 사업 시작하셨죠? 되게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려면 사업하는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사업이 고점도 높은데요, 저점이 너무 낮아요. 돈을 버시려면요, 사실 자신의 전문성을 올려서 안정적인 데에서 꾸준히 시드를 모은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나를 증명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하지만 저점이 엄청 낮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거지 되는 거 쉽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셔야 알거지가 안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경쟁이 심해요. 그런데 온라인 비즈니스는 더 심해요. 왜 심하냐면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가 한참 떴을 때, 대표적으로 유튜버 신사임당 주원규 PD님이 한참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컨텐츠 하셨을 때 사실 그때 막 뛰어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 올리면 팔렸으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왜 팔렸냐면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물건을 사는 게 너무 당연했고요. 스마트 스토어 시대가 오면서 누구나 쉽게 사업자 내가지고 물건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네이버를 쓰던 시대니까 거기에 상품이 나오니까 사게 됐죠. 근데 옛날에는 분명 그 키워드에 내 제품만 있었거든요. 그게 아주 빠르게 사라졌어요. 왜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키워드에 똑같은 제품들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왜? 쉬우니까. 요새는 더 쉬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반자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엄청 많고요. 완전 자동 프로그램도 진짜 많고요. 오죽하면 네이버나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이런 데에서 대량 업로드 다 제재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 말인즉슨 상품을 옛날에는 올리는 게 기술이어서 돈이 됐는데
이제는 그 기술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단순히 유통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모 반자동 프로그램 회사에서 AI로 1688 있는 상품을 싹 긁어다가요, 상세 페이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이미지 모델로 다 한글로 번역을 해줘요. 이거를 2분 만에 상품 100개를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기술이 빨리 발전되고 우리가 단순히 유통만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요새 계속 막 유튜브나 뭐 공부하시는데 계속 그 얘기 들릴 거예요. 브랜딩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브랜드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은 그 허들을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가져다 파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마케터 입장에서 지금 마케팅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5년 전, 3년 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케팅에서 제일 좋은 거 뭐였냐면요, 퍼포먼스 마케팅이었어요. 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뭐냐면요, 인스타 보면 우리가 광고가 되게 많잖아요. 광고 되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얘네들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그냥 들고 나 반바지 필요한데 하면은 인스타에 반바지가 떠요. 안드로이드도 아이폰도 그 수집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뜨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퍼포먼스 마케팅이었어요.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교묘하게 그 기록을 다 해놔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뭘 했고 어떤 걸 검색을 했고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럼 메타는 그 정보를 베이스로 이 사람이 지금 관심 있는 물건을 보여줘요. 그럼 어때요? 사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졌어요. 왜? 너무 쉽게 전환이 발생돼요. 노출이 뭐 한 명당, 아주 초기를 말하는 거예요, 몇십 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전환이 일어나 보니까 광고비 대비 수익이 로아스라고 하잖아요. 로아스가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1000%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안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얼마 안 갔습니다. 작년부터 퍼포먼스 마케팅이 거의 이제 종말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퍼포먼스 마케팅이 그렇게 효율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퍼포먼스 마케팅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그냥 포스터 큰 거 붙이는 거거든요. 그게 광고잖아요, 사실. 그거를 핸드폰에 하느냐 길거리에 하느냐, 그 차이죠. 근데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사람이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시간은 뭐 잠을 안 끼더라도 뭐 16시간, 18시간이겠죠. 아무리 잠을 안 자더라도. 그 시간 동안 내내 광고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사이사이 광고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관심사가 수천, 수만 가지일까요? 내재적인 관심사는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온 관심사는 한두 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면이 너무 적은 거예요. 지면이 적은데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지면의 가격이 비싸져요.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이 엄청 비싸졌어요. 우리의 마케터들은 그거를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하는데,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쓰는 광고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지니까 퍼포먼스 마케팅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게 작년부터 좀 유행이 바뀌고 있는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CRM 마케팅.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 기존 고객을 놓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CRM 마케팅이에요. 두 번째 콘텐츠 마케팅. 야, 퍼포먼스 광고 옛날엔 싸가지고 좋았는데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인플루언서나 혹은 내가 직접 콘텐츠를 잘 만들어가지고 바이럴 효과를 누려야겠다. 콘텐츠 마케팅. 이 두 가지가 지금 대세예요. 근데 조금 다행인 건 이 두 가지 다 대표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특히나 콘텐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내 제품에 대한 이해, 내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를 잘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AI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핵심을 모른 채로 AI한테 다 맡겨버리면 안 나와요, 제대로. 그럼 그걸 제대로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정도의 기술은 없어도 돼요. 적어도 개념은 있어야죠. 쿠팡도 되게 말이 많죠. 우리 열심히 로켓도 넣고 결국은 이 쿠팡 이놈들이 PB 상품 만들어가지고 뺏어가고 광고비 더 쓰라고 막 종용하고, 그래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쿠팡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실 거예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제품 중심적인 사고를 하세요. 특히나 말을 할 때 내 제품에 대해서, 내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되게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 지금 자기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딱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설명해 주세요, 김 대표님. 저요? 네. 지금 못 파시죠? 판매하시고 있는 제품. 지금 브랜딩한 거는 네. 이제 케이블, 네. 충전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 네. 저희 제품은 네. C2C 케이블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로인 240W를 지원을 하고 결정돼서 단돈 10,000원짜리 케이블이지만 네.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아까 240W 케이블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제품의 소고점이라고 본다면 10,000번, 20,000번의 테스트로 케이블 손상이 정말 안 가는 그런 케이블이다라고 특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제품 중심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나오는 발언이에요. 근데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PD 충전이라고 100W짜리가 정말 고급 케이블이었는데 요새는 120W, 200W도 USB로 충전이 되는 거 아세요? 100W 충전하다가 케이블에서 불 났거든요? 그거에 화가 나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 제품 쓰시면 정말 걱정 하나도 없으세요. 이게 고객 중심 사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의 기능과 특징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브랜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근데 기능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아무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브랜딩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죠.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에 남겨야 된다. 사람의 기억에 잘 남기게 하는 방법은 공감과 스토리. 업의 본질이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무엇을 팔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요. 솔루션을 사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드릴을 사는 이유는 드릴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구멍이 필요해서 사는 거거든요. 드릴을 파는 회사는 내가 드릴을 파는 게 아니고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무언가 해결책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그 케이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케이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제품으로 어떤 문제 혹은 어떤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할 꼭 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파는 게 뭐냐?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치를 파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대표님들은 가치를 파는데 그 가치가 그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파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내 업의 본질이 무언지를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가치를 파셔야 돼요. 물건 파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